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청주 땅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북과 피리를 메고 울긋불긋한 옷을 걸친 이들은 바로 노래와 춤으로 먹고 사는 사당패들이었지요. 이들이 한참 강물을 건너고 있는데 웬 청년이 무리에 두둥실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좀 보세요. 웬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와요. 소녀가 손을 들어 가리키자 사당패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이구, 저러다 빠지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데? 자, 이럴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건져냅시다. 인심 좋은 사당패들은 얼른 청년을 물에서 끄집어냈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신 못 차리면 죽소. 사당패 중 나이 지긋한 노인이 청년의 뺨을 때리며 깨우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소녀는 꼼짝도 안 하고 허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제 할아버지와 사당패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지요. 아니요, 저희는 한성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까운 청주 땅에 장터가 선다 하여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지요. 네, 이분을 잘 부탁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소녀는 허공에 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요. 소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혼령들이 똑똑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뒤에 서 있던 여인의 혼백이 소녀에게 청년을 부탁하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죠. 소녀는 차마 죽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청년을 돌봐주겠다고 약조를 했지요. 그렇게 여인의 혼령과 소녀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청년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여기는 청주 미호강의 강변이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오는 것을 우리 사당패 삼촌들이 건져냈다오. 그렇군요.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에이, 그런 말씀 마시오.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니 누구라도 했을 것이외다. 청년은 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감시 노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살펴보니 청년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점잖고 무척이나 예의가 발랐지요. 하지만 어딘가 잔뜩 움츠려 있고 두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해서 노인은 더 묻지 않고 손녀인 감미려에게 일러 청년을 부축하게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강물에 빠졌다 겨우 살아났으니 일단 안정을 취해야겠소. 허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미려야 도령을 잘 부축해 드리거라. 네, 할아버지. 염려 마세요. 그리하여 청년은 감시 노인의 집에서 쉴 수 있었답니다. 감노인이 사당패들과 공연을 하러 간 사이 미려는 방에 청년을 눕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곡식은 좀 있는데 반찬거리가 없구나. 손님을 굶길 수는 없으니 뒷산에 좀 다녀와야겠다. 미려는 품에 비수 몇 개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통통한 산새가 보일 때마다 족족 비수를 날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백발백중 신묘한 솜씨였지요. 꿩이며 산비둘기를 순식간에 잡은 미려는 사냥감을 새끼줄에 묶어 허리에 찼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내려오는데 저 앞에서 칼을 든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것이 아무래도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지요. 그들을 본 미려는 아무 말 없이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도령.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 미려 처녀. 갑자기 무슨 일이시오? 도령을 쫓는 이들이 있으니 어서 여길 나가야 합니다. 미려는 청년을 일으켜 반대편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봐둔 동굴에 청년을 밀어넣었지요. 헌데 그 순간 청년에게 붙어있던 여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님, 저자들은 끈질긴 살수들입니다. 아들이 숨어있다 해도 기필코 찾아낼 것이니 좀 더 도와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저는 한 번 약조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헌데 어찌 놈들의 시선을 흐려야 할지 고민이군요. 아들의 소매에 제 유품이 있으니 그걸 쓰시면 좋을 듯합니다. 미려가 청년 소매를 뒤져보니 작은 향주머니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려는 향주머니를 꽉 쥐었지요. 그러자 청년이 기겁을 했지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물건이오. 어서 돌려주시오. 목숨만큼은 아니실 겁니다. 이 물건을 이용해 놈들을 다른 곳에 유인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소. 그런데 미려 처녀, 아까 전부터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급하니 좀 다녀와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지요. 그리고는 미려는 서둘러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미려를 발견한 칼잡이들이 다가왔지요. 혹시 이 근처에서 처음 보는 청년을 본 적 없느냐? 여긴 인적이 드문 산입니다. 누굴 본다면 죄다 처음 보는지라 말씀하시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맹랑한 계집이로구나. 그래, 젊은 청년 하나를 본 적 없느냐 말이다. 가령 물에 떠내려왔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청년이라뇨?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느냐? 저 산 아래 집이 너희 집이렸다. 네, 그렇습니다. 네가 정녕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집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구나. 그러더니 칼잡이들은 미려의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뒤져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자 칼잡이들은 다시 강물을 따라 내려가 버렸지요. 사내들이 떠나고 한참 후에야 미려는 청년을 숨긴 동굴로 향했습니다. 대관절 무슨 일이오? 칼잡이들이 도령을 찾고 있었습니다. 허나 다른 곳으로 유인했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역시 그렇군.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잠시 생각하던 청년은 갑자기 허리를 굽혀 미려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맙소. 미려 처녀는 내 은인이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도령. 청년이 고개를 들자 미려와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미려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얼굴은 달덩이처럼 아름다웠지요. 거기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결단력도 뛰어나니 그야말로 재색견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순간 청년은 한양 도성에도 이런 처녀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청년은 미려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아름답고 사랑스런 소녀가 자칫 자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청년은 마침내 미려에게 자기의 일을 소상히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이름은 장혁기라고 하오. 바로 형조판서 장양수 대감의 유일한 자식이오. 허나 아버님은 영모를 꾸몄다는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시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비가 되거나 숨어 사는 처지가 되었지요. 아마 저 칼잡이들은 아버님의 정적들이 보낸 자들이 분명하외다. 참으로 큰일을 당하셨군요. 허나 도령의 눈에는 총기가 여전하고 기색 또한 꼿꼿하십니다. 필시 사대부의 몸가짐이니 아버님께서도 장하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 보아줘서 고맙소. 하지만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그 뒤를 도모하실 수 있겠지요. 일단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미려는 혁기를 데리고 풍광이 좋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계절이 초여름이라 골짜기엔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답니다. 미려는 산딸기를 한 움큼 따서 혁기의 입에 넣어주고 자기도 오물거리며 맛을 보았답니다. 혁기는 산딸기의 시큼함에 얼굴을 찌푸렸다가 이내 달콤한 즙을 맛보며 얼굴이 풀어졌지요. 미려는 혁기의 얼굴이 자꾸 변하는 것을 보며 깔깔거리며 시원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깥 나들이 한 번 안 한 백면서생을 놀리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이지요. 둘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혁기는 밝게 웃는 미려가 눈부셔서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가끔씩 미려가 자기 손을 잡아 끌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통에 금방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지요. 미려도 혁기의 준수한 얼굴과 진지한 태도에 점점 끌리고 있었지요. 사실 미려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와 삼촌들과 함께 공연을 다니는 통에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해서 자기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마다 움찔움찔 놀라는 혁기가 귀엽기도 또 사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귀신을 보는 능력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망설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공연을 나갔던 할아버지 감노인이 쌀섬과 반찬을 짊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공연은 잘 아셨습니까? 오냐, 이번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더구나. 덕분에 쌀을 후하게 받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엔 사당패가 모두 모일 것이니 오래간만에 잔치를 벌여야겠다. 해가 지자 미려의 집에 사당패가 전부 모였지요. 미려는 마당에 큰 솥을 걸고 산에서 잡아온 산새들과 산채로 전골을 끓였답니다.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감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미려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었네. 자네가 형판 장양수 대감의 장남이라고 하였나? 네, 그러합니다. 감노인은 장대감이 유배를 갔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비통해하였지요. 한 잔을 쭉 들이키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사당패가 아닐세. 우리는 칼솜씨만 믿고 천하를 주유하던 검계의 일원이었다네. 네, 어르신의 사당패가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검계였다는 겁니까? 그러했지. 젊었을 적 우리는 칼 하나만 있으면 누구도 두렵지 않았네. 해서 몹쓸 짓도 많이 했지. 그렇게 조선 팔도를 휩쓸다가 그만 장양수 대감이 보낸 토벌대에게 모조리 붙잡히고 만 것이야. 그야말로 신묘한 병법이었다네. 하지만 혁기의 아버지 장대감은 검계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솜씨를 높게 사서 용서해주고 나라를 위해 그 실력을 쓰도록 하였지요. 이에 감복한 감시 노인과 검계 패거리는 북방 오랑캐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지요. 오랑캐와의 싸움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는 검을 들지 않기로 맹세했다네. 그 뒤로 이렇게 사당패가 되어 칼 대신 붓과 피리로 먹고 살고 있지. 또한 감노인은 최근 장대감이 유배를 간 이후 다른 충신들도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렴결백한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거나 혹은 먼 타지로 귀향을 가는 것이었지요. 주상전하께서 병석에 누운 이후 충신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네. 이는 필시 권력의 눈이 먼 천명왕후의 지시 분명하네. 천명왕후는 주상의 병을 핑계 삼아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지요. 허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국고를 탕진해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천명왕후는 심성이 비열하고 잔인해서 충신의 가족들까지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고 있다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몸을 피하는 와중에 그만. 혁기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혁기는 결심한 듯 이를 악물었지요. 노인장 부탁합니다. 제게도 검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감노인이 전한 말을 들은 혁기는 분노로 가슴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아픈 주상을 대신해 국정을 주무르는 천명왕후를 막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나는 이미 검을 놓았다고 하지 않나. 부탁드립니다. 천명왕후를 치려면 어르신의 검술밖에 없습니다. 사실 혁기는 앞서 미려가 비수 몇 자루로 수십 마리 산새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인 미려의 솜씨가 저리도 뛰어나니 할아버지 감노인의 검술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도 가지 않았지요. 해서 복수를 위해서는 감노인의 검술을 꼭 배워야 한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혁기 도령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감노인은 손녀딸 미려까지 부탁하는 통에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혁기는 검계 최고수였던 감노인에게 검술을 배우게 되었지요. 혁기는 밤낮으로 검술을 연마했습니다. 먼 오지로 귀향을 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와 피난길에 병에 걸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하루도 쉴 틈이 없었지요. 불철주야 검술에 매진하는 혁기의 모습을 보고 미려도 다시 검술을 배웠답니다. 이전부터 재능에 뛰어난 미려는 이제는 눈을 감고도
날아다니는 파리를 빗으로 맞춰 떨어뜨릴 정도가 되었지요. 혁기도 미려의 솜씨를 보며 더욱더 의지를 활활 태웠습니다. 혁기의 투쟁심을 눈여겨본 감노인은 가끔씩 미려와 혁기의 대련을 허락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때마다 혁기의 솜씨는 일취월장 어느새 미려의 뒤를 따라붙고 있었지요. 혁기와 미려는 가끔씩 감노인에게 알리지 않고 대련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검을 맞대고 연습을 하면 가끔씩은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을 정도로 바짝 붙을 때가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혁기는 미려의 매력에 정신을 빼앗겨 승부를 내주기 일쑤였습니다. 하면 미려는 깔깔 웃으며 혁기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곤 하였죠. 혁기는 아쉬워하며 미려의 손을 맞잡았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두근두근 하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검수를 연마하는 동안 더욱더 가까워졌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나자 혁기의 검술은 감노인과 대련을 해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열의 한 판은 이길 정도니 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짐작이 갔지요. 감노인도 이만하면 앞으로는 실전에서 배워야 한다며 하산을 허락했지요. 혁기는 감노인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드디어 천명왕후를 치고 조선을 도탄에서 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어찌 맞겠나? 부디 신중 또 신중하게 행동하게. 할아버지, 저도 혁기 도령을 돕고 싶습니다. 미려는 한사코 혁기와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이미 혁기에게 마음을 준 터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한 손녀딸이 위험천만한 복수에 동참한다고 하니 감노인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괜히 막다간 일만 더 그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감노인은 청죽으로 만든 작은 피리를 미려에게 건네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이 오면 꼭 이 피리를 불라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혁기와 미려는 용다모혈과 다름없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둘은 정보도 얻고 여독도 풀 겸 주막집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둘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술 한 잔 기울이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세도가인 좌의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그 좌상 대감이 요새 심상치 않다는 것이야. 좌상이라면 그 천명왕후의 오랍이 아닌가? 이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가 또 뭘 갖고 싶어서 그러실까? 알게 뭐야. 어쨌든 당분간 밤길 조심해야겠어. 행여 무슨 일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술에 취한 사내들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 소문 좀 자세히 듣고 싶소만. 이 솔깃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좋지. 그런데 매님으로 되겠소. 매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혁기가 당황해하니 미려가 얼른 나섰지요. 자, 이 좋은 이야기에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사내분들, 여기 술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 아가씨가 통이 커서 좋구먼. 좋네. 오늘 실컷 이야기하세나. 그렇게 혁기와 미려는 사내들과 주거니 받거니 술을 나누며 정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좌의정이 사병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좌상의 사병이 되니 그 수가 100을 넘어 1000을 헤아린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혁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좌상과 천명왕후가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달이 뜨고 밤이 깊자 술자리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사내들이 돌아가고 혁기와 미려도 숙소로 향하였죠.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어둠 속에서 갑자기 칼을 든 남자 셋이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은 모두 복면을 쓰고 있어 신원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아니, 대관절 당신들은 위시오? 누구길래 야밤에 이렇게 길을 가로막는 것이오? 하하, 맹랑한 기집. 우릴 속이고 장혁기를 빼돌리다니.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아니, 당신들은 혁기 도련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 살수들이군요. 네, 그랬습니다. 이들은 1년 전 혁기를 쫓아 미호강 주변을 뒤지던 바로 그 칼잡이들이었죠. 왜 수상한 남녀가 좌상대감의 뒤를 캐고 다닌다 하여 왔더니만
이거 아주 횡재했구나. 얘들아, 쳐라. 좌상께서 장혁기의 목에 백냥의 상금을 거셨다. 하여 혁기와 미련은 살수들과 무서운 칼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로 먹고 사는 살수들의 검은 참으로 매서웠습니다. 공격 하나하나가 전부 급소만을 노리는 잔인한 검술이었지요. 허나 감노인에게 검술을 배운 혁기는 그 공격을 하나하나 방어해냈지요. 머리가 좋은 혁기는 감노인의 검술을 죄다 외워버렸는데요. 해서 노인보다 훨씬 하수인 살수의 검은 손바닥 보듯 훤히 꿰일 수 있었답니다. 결국 모든 수가 파악당한 살수는 혁기의 신묘한 반격 앞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미려를 도운 혁기는 나머지 두 살수도 쓰러뜨리고는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피했지요. 좌상의 세작이 주막에까지 있을 줄이야.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겠어요. 옳은 말이오. 미려 처자. 둘은 그 다음 날부터 좌상 대감의 저택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수많은 사병으로 물샐 틈 없이 경비되고 있었지요. 해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허나 둘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좌상이 사병을 모으고 있는 이상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벌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흘쯤 지났을까요? 달도 뜨지 않은 밤 마침내 좌상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칼잡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허나 혁기와 미련은 감탄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사병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궁궐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좌상이 역모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혁기와 미련은 서둘러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금이위 대장을 뵙게 해주시오. 지금 좌상의 사병들이 궁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단 말이오. 뭐시 알겠다. 내 당장 대장님을 뵙게 해주겠다. 당직하는 무사가 서둘러 둘을 궁궐 안으로 안내했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라. 내 곧장 대장님을 모셔오겠다. 알겠소. 꼭 좀 빨리 부탁하오. 그렇게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혁기 도련님께도 전하겠습니다. 응, 미려 처자. 또 허공을 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내금이 무사는 좌상의 간자이옵니다. 혁기의 뒤에 머무르고 있던 여인이 미려에게 귀띔을 해준 것이었죠. 알턱이 없는 혁기가 떨떠름해하자 마침내 미려는 사실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련님, 놀라지 말고 들으셔요. 저는 사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명사실이요? 네, 아까 그 무사가 첩자라는 사실도 사실 그분께서 말해주었답니다. 바로 도련님께 항상 붙어있는 도련님의 어머님이요. 이럴 수가. 어머니, 또다시 아들을 구해주셨군요. 미려가 인상차기를 설명하는데 혁기의 어머님이 맞았습니다. 혁기는 죽어서도 이어지는 어머님의 자식사랑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지요. 허나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려와 혁기는 방을 빠져나와 서둘러 대장을 찾았지요. 다행스럽게도 대장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이 금이위의 대장은 혁기의 아버님인 형조판서와 막역한 사이였던 것이죠. 대번에 혁기를 알아본 대장은 서둘러 금이위를 모아 좌상의 사병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좌상의 사병이 궁궐을 향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허나 서둘러 방비를 한 덕분에 금이위 대원들은 사병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중과부적. 사병의 숫자가 워낙 많은 탓에 금이위는 밀리고 또 밀리고 있었습니다. 혁기와 미려도 수많은 사병을 베며 용감하게 맞섰지요. 둘은 검은 몰려든 적을 쓰러뜨리느라 붉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붙여 밀려나고 있었지요. 미안하오, 미려 처자. 나 때문에 미려 처자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었소이다. 어찌 사과하시나요? 나라를 위한 혁기 도령의 마음에 저 또한 동의한 것뿐입니다. 아니요, 복수도 못했을 뿐더러 사랑하는 여인까지 위험하게 만든 내 죄가 크구려. 혁기의 사랑한다는 말에
미련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사실 미려도 혁기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거든요. 해서 자기는 죽어도 어떻게든 혁기만은 살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고민하는 찰나 마침 할아버지가 넘겨준 청죽피리가 생각났습니다. 위급할 때는 이 피리를 불라고 하셨지. 미려가 피리를 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밤하늘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대답하듯 저 멀리서도 똑같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들 이게 뭔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양 한켠에서부터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팔도의 사당패가 모두 모여 북과 꽹과리를 치며 몰려오고 있었지요. 이들은 감노인이 모은 원군이었습니다. 사당패 앞에는 자기 키만한 칼을 든 감노인이 있었지요. 감노인은 흰 수염을 날리며 사병들을 풀립처럼 베어넘겼습니다. 칼솜씨를 자랑하는 좌상의 1급 호위무사들도 감노인의 칼 앞에 선 어린애 같았지요. 마침내 좌상이 감노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자 사병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얘야, 무사하느냐? 네, 저는 멀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희가 떠나고 나니 나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팔도를 돌며 알고 지내던 사당패들을 모았지. 모두가 천명왕후와 좌상대감에게 분노하고 있던 터라 생각보다 쉽게 대군을 모을 수 있었지. 그리하여 너의 피리 소리에 맞춰 한꺼번에 놈들의 뒤를 친 것이란다. 그랬군요. 역시 할아버지십니다. 공격이 제대로 꽂혀버렸군요. 그렇게 좌상과 천명왕후의 음모는 분쇄되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던 좌상과 천명 두 남매도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요. 억울하게 귀양을 갔던 혁기의 아버지 장대감도 벼슬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혁기는 마침내 감동적인 부자상봉을 할 수 있었지요. 장대감과 혁기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을 흘렸답니다. 주상은 영모를 막은 공로로 혁기는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약관의 나이에 승지라는 벼슬을 얻게 된 혁기는 그야말로 조정의 길이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일이 해결되고 나자 혁기는 미려에게 말했습니다. 미려 처자,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처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오. 나는 처자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소.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요. 날 미려 처자에게 주고 싶소. 우리 혼례를 치릅시다. 우하하하. 둘은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물론 미려는 혁기의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혁기와 미려는 경사롭게 혼이 나게 되었지요. 첫날 밤 혁기는 그간 배운 검수를 살려서 미려에게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넣었다 뺐다 밤새도록 이어지니 방안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지요. 마침내 미려는 혁기의 솜씨에 탄복해 그를 지아비로 인정했답니다. 둘은 정말로 행복하고 황홀한 나날을 보내었고 그 뒤로도 금슬 좋은 부부로 평생을 해로하였습니다. 옛말에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하신 말인데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살 길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혁기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